눈 위에 흩뿌려진 핏자국은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선명했다. 김민수 할아버지는 숨을 멈추고 짙은 초록빛 강원도 산림 속으로 이어지는 불규칙한 붉은 발자국을 바라보았다. 그의 심장은 거대한 소나무 뒤에서 그녀가 나타났을 때 크게 뛰었다. 상처 입은 육중한 한국 호랑이였다. 호랑이는 피로 물든 옆구리를 드러낸 채 입에는 작고 푸석한 새끼를 조심스럽게 물고 있었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짐승의 으르렁거림도 위협적인 포효도 없었다. 호랑이의 호박색 눈에는 간절한 애원이 담겨 있었다. 산림관리인인 김민수는 자신도 모르게 소총을 내렸다. 호랑이는 마치 그 순간만을 기다렸다는 듯 새끼를 살짝 눌린 눈 위에 내려놓고 마지막으로 김민수를 바라본 뒤 나무 사이로 사라졌다. 눈 위에 붉은 핏자국만이 그녀가 떠난 길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거 큰일 났네. 김민수는 새끼 호랑이가 끙끙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다가가며 속삭였다. 이제 너를 어쩐다? 강원도의 여왕이라 불리는 호랑이가 인간인 그에게 새끼를 맡겼다는 사실은 믿기 어려웠지만 바로 그 일이 2008년 2월의 추운 아침 강원도 산골마을 설산마을 근처 숲 가장자리에서 그의 눈앞에서 일어났다. 저는 서울에서 왔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누르고 끝까지 봐주세요.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냥 새끼 호랑이를 집으로 데려왔다고? 김민수의 손녀 아린이 낡은 안락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아 물었다. 그녀의 푸른 눈은 어머니를 닮아 빛났고 숨길 수 없는 감탄이 가득했다. 정말이야? 할아버지, 지어낸 거지? 그때의 일이야. 김민수는 백발이 섞인 수염을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72세의 그는 여전히 단단하고 건강했다. 산에서 보낸 세월 덕분이었다. 동화가 아니라 진짜야. 그 다음엔 무슨 일이 있었어? 아리는 더 가까이 다가가며 물었다. 김민수는 눈을 감고 15년 전이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 다음엔 완전히 다른 삶이 시작됐지. 김민수, 본명 김민수 할아버지는 결코 은둔자가 될 계획이 없었다. 젊은 시절엔 국경수비대에서 복무했고 이후 강원도에서 사냥감시원으로 일했다. 그러다 산림관리소의 책임자가 되었고 설산마을의 아름다운 여인 박소영과 결혼해 마을 외곽에 튼튼한 집을 지었다. 그곳은 문명과 야생이 만나는 경계였다. 소연은 갑작스럽게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곳 여성들에게 드문 병은 아니었다. 의사들은 요오드 부족, 생태 문제, 제대로 된 의료시설의 부재를 언급했지만 그런 설명이 무슨 소용이랴. 딸 지은은 그때 이미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결혼 후 부산으로 이사갔다. 거리 때문에 자주 보기는 어려웠다. 외로움은 김민수를 두렵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겼다. 산림관리 일은 모든 것을 요구했다. 벌목을 감독하고 산불 예방을 확인하며 밀렵꾼을 추적하고 돈이면 다 된다고 믿는 외지 사냥꾼들을 단속해야 했다. 광활한 산림을 순찰하며 김민수는 종종 곰이나 한국 호랑이 같은 대형 맹수의 흔적을 발견했다. 강원도의 한국 호랑이는 몇백 마리만 남아 사진작가나 생물학자에겐 드문 행운이었지만 지역 주민들은 두려움과 존경을 함께 느꼈다. 한라족 마을의 샤먼 최영호는 호랑이는 산의 주인이다. 호랑이를 죽이면 가문 전체에 저주가 내린다. 고 말했다. 그 2월 이날 김민수는 남쪽 구역을 점검하러 나섰다. 밀렵꾼으로 의심되는 자들에 대한 제보가 있었다. 눈 덮인 오솔길을 몇 킬로미터 걸으며 그는 이상한 발자국을 발견했다. 큰 고양이과 동물이 불규칙하게 움직인 흔적이었다. 마치 상처를 입은 듯했다. 그런 흔적을 따라가는 건 무모했지만 내면의 목소리가 말했다. 가야 해. 그렇게 그는 새끼를 물고 있는 상처 입은 호랑이와 마주쳤고 그녀는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맡겼다. 그녀를 설아라고 이름 지었지. 김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암컷이었고 성격이 불꽃 같았어. 설아라. 아린이 말을 이었다. 우리 숲 같네. 맞아.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야생적이고 아름답고 예측 불가능하지. 그는 낡은 에나멜 머그컵으로 차를 마시며 잠시 말을 멈췄다. 창밖으론 산림이 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의 오랜 동반자였다. 처음엔 설아를 원주에 있는 재활센터로 보내려 했어. 그는 말을 이었다. 친구인 이정우에게 전화까지 했지. 그는 그곳에서 연구원으로 일했어. 왜 안 보냈어? 아리는 무릎을 끌어안고 귀를 기울였다. 정우가 말했지. 나도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맹인 새끼가 센터에서 살아날 가능성은 낮다고. 그런 새끼들에겐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해. 김민수는 목소리를 낮췄다. 게다가 센터는 늘 점검받는 곳이었어. 이건 특별한 경우였지. 만약 호랑이가 새끼를 찾으러 돌아오면 어쩌나 싶었어.
그래서 당분간 내가 키우기로 했지. 아무에게도 말 안 했어? 상사한테도? 김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일엔 쓸데없는 귀가 필요 없어. 호랑이 가죽을 노리는 자들이 많았거든. 설아와의 첫날들은 쉽지 않았다. 새끼는 2kg도 안 되는 작고 연약한 생명체였다. 눈도 뜨지 못했다. 김민수는 딸이 아기였을 때를 떠올리며 즉흥적으로 대처했다. 뭐든 시도해봤지. 그는 훗날 말했다. 염소젖을 희석하고 분유도 사다가 주사기로 먹이고 나중엔 젖병을 만들어 먹였어. 설아는 강인하고 고집스러웠다. 일주일 만에 눈을 떴다. 새끼 호랑이 특유의 밝은 파란 눈이었다. 배고프면 요란하게 울었고 김민수의 가슴 위에서 그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다. 직장엔 아프다고 거짓말을 했다. 겨울이라 산림관리소 일이 한가해 그의 부재가 큰 의심을 사지 않았다. 2월 내내 그는 설아를 돌보는데 전념했다. 아리나, 설아가 날 엄마로 알았어. 그는 웃으며 말했다. 내가 집에 돌아오면 짧은 꼬리를 흔들며 따라다녔지. 하지만 새끼 호랑이를 집에서 계속 숨길 순 없었다. 설산마을은 작았지만 소문은 산불처럼 퍼졌다.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했다. 그건 그의 오랜 친구이자 국경수비대 동료였던 최상훈이었다. 퇴역 소령인 그는 설산마을에 정착해 사냥감시원으로 일했다. 민수야, 제정신이야? 최상훈은 부엌 바닥에서 뛰노는 새끼 호랑이를 보고 놀라 말했다. 이건 설아야. 김민수는 침착하게 답했다. 도움이 필요해. 그래서 상훈 아저씨랑 비밀작전을 짰어. 김민수는 손녀에게 윙크하며 말했다. 호랑이 유치원이라고 불렀지. 호랑이 유치원? 아리는 어리둥절했다. 그렇게 부른 거야. 그는 웃었다. 집에서 설아를 키우는 건 너무 위험했어. 설아도 집고양이가 아니라 호랑이로 자라야 했지. 최상훈은 자신의 집 뒷마당에 안전한 우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의 집은 마을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이웃이 없었다. 그들은 마치 작은 보호구역 같은 공간을 만들었다. 3개월 만에 설아는 무력한 새끼에서 장난기 많고 힘센 호랑이로 자랐다. 20kg에 가까운 몸무게로 김민수와 최상훈과 우리 안에서 쫓기놀이를 즐겼다. 김민수는 매일 퇴근 후 설아를 찾아가 신선한 고기, 멧돼지, 사슴, 닭을 가져와 놀아주며 그녀가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모든 게 5월 말에 바뀌었다. 환경보호청 사람들이 마을에 들이닥쳤다. 누군가 근처에서 호랑이를 봤다고 제보했고 생태학자들은 새로운 호랑이 가족이 나타났는지 조사하려 했다. 최상훈이 먼저 외지인을 눈치챘다. 민수야, 손님이 왔어. 그는 산림관리소로 찾아와 말했다. 제복 입은 둘, 사복 입은 하나, 도시에서 온 것 같아. 호랑이에 대해 묻고 다닌대. 김민수는 얼굴을 찌푸렸다. 설아만 아니었다면 검사는 두렵지 않았을 터. 하지만 어린 호랑이가 부자연스러운 환경에 있다는 게 알려지면 질문이 쏟아질 터였다. 게다가 멸종위기종을 허가 없이 키우는 건 형사처벌 대상이었다. 설아를 숨겨야 해. 그는 결심했다. 그날 밤 그들은 자란 설아를 산속 깊은 곳 마을에서 20km 떨어진 버려진 사냥꾼 오두막으로 옮겼다. 최상훈이 아는 사람을 통해 구한 동물용 진정제로 설아를 재웠다. 민수야, 그냥 정식으로 넘기는 게 낫지 않을까? 오두막에 설아를 안치하며 최상훈이 말했다. 언젠가 들킬 거야. 그땐 큰일 난다고. 안 돼. 김민수는 단호했다. 설아 어미에게 약속했어. 이 아이를 지키겠다고. 센터에 보내면 죽음이나 다름없어. 마을에선 김민수가 미처 몰랐던 사건들이 펼쳐지고 있었다. 환경보호청은 단순한 정보 수집이 아니라 밀렵 사건을 조사 중이었다. 인근 지역에서 죽은 호랑이의 잔해가 발견됐고 설산마을의 사냥꾼들이 의심받았다. 조사를 이끈 건 젊은 검사관 박준혁이었다. 그는 주민들을 체계적으로 인터뷰하며 수상한 인물과 이상 징후를 조사했다. 마을 주민 중 한 명, 정비공이자 불법 사냥꾼으로 악명 높은 이건우가 긴장했다. 2월에 그는 두 친구와 호랑이 가족을 추적해 암컷을 쏘았다. 이제 발각될까 두려운 그는 의심을 돌리기 위해 박준혁에게 김민수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귀띔했다. 5월 말 박준혁이 김민수를 찾아왔다. 그때 설아는 이미 오두막에 안전하게 숨겨져 있었다. 김민수 씨, 박준혁은 산림관리소 책상에 앉아 말했다. 이 지역에서 밀렵 활동이 있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올해 2월 한국 호랑이 암컷이 새끼들과 함께 사살됐습니다. 이에 대해 아는 바 있습니까? 김민수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설아의 어미에 대한 그의 추측이 맞았음을 깨달았다. 밀렵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습니다. 그는 무뚝뚝하게 답했다. 하지만 무언가 알게 되면 즉시 알리겠습니다. 마을에서 새끼 호랑이를 봤다는 소문은요?
박준혁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김민수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젊은이.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런 시골 마을에선 매년 봄마다 별별 소문이 다 돕니다. 설인, 도깨비, UFO, 이번엔 새끼 호랑이가 보인 모양이군요. 박준혁은 납득하지 않은 듯했지만 더 캐묻지 않았다. 떠나며 그는 명함을 남겼다. 중요한 정보가 떠오르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검사관이 떠난 후 김민수는 즉시 최상훈에게 전화했다. 문제가 생겼어. 이건우는 어떻게 됐어? 아리는 흥분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자가 설아의 엄마를 죽인 거잖아. 참아, 아리나. 김민수는 시계를 보며 말했다. 늦었으니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 할아버지. 아리는 화를 냈다. 가장 재밌는 부분에서 멈출 순 없잖아. 김민수는 웃으며 말했다. 알았어. 계속 들어라. 그 후 벌어진 일은 마치 탐정소설 같았다. 이건우와 그의 패거리는 김민수가 생각한 것보다 교활했다. 박준혁은 직접 증거를 찾지 못해 서울로 돌아갔지만 마을은 이미 소문으로 들썩였다. 누군가 최상훈의 집 근처에서 새끼 호랑이를 봤다고 했고 소문은 점점 과장되었다. 검사관이 떠난 이틀 뒤 밤 김민수는 집 마당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창밖을 보니 헛간 근처에서 사람 그림자가 움직였다. 소총을 들고 현관으로 뛰어나갔다. 거기서 그림자는 담을 넘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손전등으로 마당을 확인한 그는 헛간 문에 침입 흔적을 발견했다. 안은 누가 뒤진 듯 엉망이었다. 다음 날 그는 설아를 확인하러 오두막으로 갔다. 설아는 5개월 된 새끼로 묘한 소리를 내며 그를 반겼다. 그녀는 자라며 선명한 주황색 털과 검은 줄무늬를 갖췄다. 김민수를 보자 달려와 다리에 몸을 비비며 거의 쓰러뜨릴 뻔했다. 진정해, 예쁘나. 김민수는 귀 뒤를 긁어주며 말했다. 곧 혼자 살아야 해. 그는 멧돼지 새끼를 가져와 설아가 먹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돌아오는 길, 그는 숲길 근처에서 신선한 타이어 자국을 발견했다. 누군가 최근 이곳에 다녀갔다. 6월은 더웠고 불안했다. 김민수는 누군가 자신을 미행한다고 느꼈다. 낯선 차가 집 앞을 지나가고 숲에서 이상한 사람들을 마주쳤다. 최상훈도 걱정했다. 이건우가 뭔가 꾸미고 있어. 그는 말했다. 도시에서 온 자들과 어울리던데 관광객이나 낚시꾼 같지 않아. 설아를 노리는 거야. 김민수는 침울하게 말했다. 자신의 범죄 증거가 될까봐 두려운 거지. 아니면 돈을 벌려는 거고. 설아는 6개월이 되어 청소년 호랑이로 자랐다. 김민수와 최상훈은 살아있는 토끼를 우리에 풀어 설아가 사냥을 배우게 했다. 처음엔 놀이로 여겼지만 점차 본능이 깨어났다. 7월, 그들은 설아를 더 깊은 숲으로 데려가 하루 이틀씩 혼자 두며 독립을 가르쳤다. 설아는 숲의 냄새와 소리에 익숙해졌다. 마침내 김민수는 결심했다. 설아는 50kg으로 자라 사냥도 능숙했다. 사람에게 너무 익숙해지기 전에 놓아줘야 했다. 철원 보호구역으로 데려가자. 최상훈이 제안했다. 거긴 호랑이가 적고 사냥감시원이 돌볼 거야. 안 돼. 김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거기선 금방 발견될 거야. 질문이 쏟아지겠지. 그는 젊은 사냥감시원 시절 발견한 곳을 떠올렸다. 두 산맥 사이의 계곡, 짐승이 풍부하고 강과 동굴이 있는 곳이었다. 거기로 데려가자. 그래서 설아를 거기로 데려갔어? 아리는 기대에 차물었다. 그랬지. 김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순탄치 않았어. 2008년 8월 8일, 김민수는 그 날짜를 정확히 기억했다. 그와 최상훈은 약한 진정제를 맞은 설아를 특수 제작된 우리의 쉽고 먼 길을 떠났다. 거의 하루 종일, 마지막 30km는 비포장도로를 달렸다. 저녁 무렵, 한라산 기슭에 둘러싸인 그림 같은 계곡에 도착했다. 여기가 내 새집이야. 예쁘나. 김민수는 설아가 깨어나자 우리 문을 열었다. 설아는 조심스럽게 나와 새로운 냄새를 맡았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김민수를 바라보았다. 그 호박색 눈엔 이해와 신뢰가 담겨 있었다. 가라. 그는 쉰 목소리로 말했다. 자유롭게 살아. 설아는 천천히 숲으로 걸어가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본 뒤 나무 사이로 사라졌다. 이제 끝이야. 최상훈이 한숨 쉬며 말했다. 돌아가자. 하지만 김민수는 그 자리에 우뚝 서서 설아가 사라진 곳을 바라보았다. 기쁨과 슬픔이 뒤섞였다. 설아에게 진정한 삶을 준 기쁨과 이별의 아픔이었다. 돌아오는 길, 어두워진 숲길에서 최상훈이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았다. 저기 봐. 헤드라이트에 비친 곳에 이건우가 서 있었다. 그의 옆엔 두 남자가 있었고 한 명은 소총으로 보이는 물건을 들고 있었다. 이런 데서 만나다니. 민수야. 이건우는 다가오며 비웃었다. 기다리다 지쳤네.
무슨 용건이냐, 건우? 김민수는 저기를 숨기지 않았다. 밤중에 어딜 다녀오는지 궁금해서. 이건우는 빈 트레일러를 보며 말했다. 혹시 그 새끼 호랑이를 실은 거 아니야? 무슨 소린지 모르겠군. 김민수는 심장이 뛰었지만 침착하게 답했다. 민수야, 마을 전체가 네가 새끼 호랑이를 집에 숨겼다는 걸 알아. 이건우는 비웃었다. 귀한 짐승이지. 그 새끼. 혹시 2월에 우리가 쏜 암컷의 새끼 아니야? 검사 때문에 시끄러웠던 그 호랑이 말이야. 김민수는 얼어붙었다. 모든 게 분명해졌다. 이건우와 그의 패거리가 설아의 어미를 죽였다. 네가 그랬구나. 김민수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내가 그랬다면? 이건우는 뻔뻔하게 답했다. 증명해봐. 왜 그랬지? 김민수는 물었다. 사업이야. 민수. 개인적인 거 아냐. 이건우는 웃었다. 뼈, 발, 다 돈이 되지. 새끼는 살아서 팔 수 있고. 김민수는 주먹을 쥐었다. 새끼는 하나뿐이었다. 그 하나는 어디 있지? 이건우는 부하들에게 고갯짓하며 말했다. 직접 찾아봐야겠군. 그 후의 일은 흐릿했다. 최상우는 망설이지 않고 엑셀을 밟았다. 이건우와 그의 패거리는 옆으로 뛰었다. 트레일러를 단 차는 숲길을 질주했다. 뒤에서 총성이 울렸다. 총알이 뒷유리를 깨뜨렸고 유리 파편이 그들의 어깨로 쏟아졌다. 도망칠 수 없어. 최상우는 이를 악물었다. 저놈들 차가 더 튼튼해. 김민수는 빠르게 생각했다. 늑대굴로 꺾어. 미쳤어? 거긴 막다른 길이야. 내 말대로 해. 최상우는 핸들을 꺾어 좁은 오솔길로 들어섰다. 차는 울퉁불퉁한 길에서 덜컹거렸다. 그들은 바위 사이의 좁은 협곡으로 들어갔다. 길은 구불구불 올라가다 갑자기 끊겼다. 멈춰. 김민수는 절벽이 보이자 소리쳤다. 최상우는 브레이크를 밟았다. 차는 자갈 위에서 미끄러지며 절벽 몇 미터 앞에서 멈췄다. 이제 어쩌지? 최상우는 숨을 몰아쉬었다. 트레일러 떼고 준비해. 김민수는 차에서 뛰어내렸다. 이건우의 지프가 협곡 입구에 나타났다. 김민수는 트레일러를 떼고 차바퀴 밑에 돌을 그었다. 저놈들이 가까이 오면 옆으로 빠져. 그는 최상훈에게 말했다. 내가 깜짝 쇼를 준비할게. 이건우의 지프는 절벽을 눈치채지 못하고 속도를 냈다. 마지막 순간 최상훈은 차를 옆으로 뺐고 김민수는 트레일러를 언덕 아래로 밀었다. 트레일러는 이건우의 지프를 향해 굴러갔다. 이건우는 너무 늦게 위험을 알아챘다. 핸들을 돌렸지만 좁은 길에선 피할 곳이 없었다. 트레일러가 지프의 보닛에 부딪히며 절벽으로 밀었다. 지프는 절벽 끝에서 흔들리다 천천히 굴러떨어졌다. 맙소사. 최상우는 어둠 속으로 사라진 차를 보며 속삭였다. 우리가 저들을 죽였어. 김민수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이건우와 그의 패거리를 찾았다. 달빛 아래 50m 아래에서 뒤집힌 지프가 보였다. 움직임은 없었다. 내려가 봐야 해. 김민수가 말했다. 미쳤어? 최상훈이 반대했다. 살아있으면 우릴 죽일 거야. 죽었으면 우리가 살인자야. 김민수는 손전등을 꺼냈다. 여기 있어. 나 혼자 갈게. 그는 가파른 경사를 내려갔다. 부서진 지프에 다가가 살폈다. 안에 아무도 없었다. 살았어. 그는 최상훈에게 소리쳤다. 도망쳤어. 어둠 속에서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숲으로 도망치고 있었다. 가자. 김민수는 길로 돌아와 말했다. 마을에 먼저 도착해야 해. 할아버지, 정말 저들을 죽이려 했어? 아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아니야. 김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저 막으려 했을 뿐이야. 하지만 그런 상황에선 결과를 알 수 없지. 그들은 새벽에 마을로 돌아왔다. 이건우는 하루 뒤 나타났다. 그의 패거리 중 한 명이 사고로 크게 다쳤지만 그들은 숲을 헤매다 살아났다. 김민수와 최상우는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다. 이건우의 공격을 알리고 밀렵꾼들의 이름을 밝혔다. 지역 경찰서의 젊은 순경은 그들의 이야기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들었다. 그러니까 저들이 총을 쐈다고? 그는 최상훈의 차 뒷유리를 보며 물었다. 증인은? 한밤중 숲에 무슨 증인이 있나? 김민수는 화를 냈다. 그 시간에 거기서 뭐 했던 겁니까? 순경은 캐물었다. 김민수는 산불 신고를 확인하러 갔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증거 없이 사건은 진전되지 않을 터였다. 게다가 설아의 비밀이 드러날 위험이 있었다. 이건우는 다음 날 마을에 나타났다. 절뚝거리며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 그는 김민수를 보자 으르렁거렸다. 넌 끝장이야. 산림관리인. 땅속에서라도 찾아낼 거야. 김민수는 비웃었다. 해보시지. 하지만 너희가 2월에 쏜 호랑이에 대한 증언이 있어. 내 신고 한 번이면 3년에서 5년 감옥행이야. 이건우는 창백해졌지만 곧 자신을 다잡았다.
말 대 말일 뿐이야. 증명해봐. 지금은 안 할 거야. 김민수는 침착하게 말했다. 하지만 우리나 우리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신고는 바로 올라간다. 그것은 허세였지만 이건우는 믿은 듯했다. 그는 김민수를 노려보며 절뚝거리며 떠났다. 8월 내내 김민수는 설아가 있는 계곡으로 자주 갔다. 그녀를 보고 무사한지 확인하고 싶었다. 하지만 설아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더 깊은 숲으로 갔나 봐. 최상훈이 말했다. 잘 적응한 거야. 김민수는 동의했지만 마음속으론 불안했다. 이건우가 설아를 해쳤을까? 8월 말 박준혁이 환경보호청 팀과 함께 마을로 돌아왔다. 김민수 씨. 그는 예고 없이 관리소로 찾아왔다. 강릉 근처 강천강에서 젊은 암컷 호랑이의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이 동물들에겐 특이한 장소죠. 아는 바 있습니까? 강천강은 설아를 풀어준 계곡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져 있었다. 김민수는 기뻤지만 감췄다. 처음 듣습니다. 하지만 호랑이 개체수가 늘어나는 좋은 소식이군요. 박준혁은 그를 뚫어지게 보았다.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지역 내 모든 호랑이 가족을 추적하지만 이 젊은 호랑이는 어디에도 기록이 없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듯하죠. 김민수는 어깨를 으쓱였다. 다른 지역에서 왔거나 아직 등록되지 않은 가족일 수도 있죠. 그럴 수도. 박준혁은 동의했다. 더 흥미로운 건 이 호랑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산림초소 근처까지 접근했어요. 야생동물에겐 드문 행동이죠. 젊은 호랑이는 호기심이 많죠. 김민수가 말했다. 아니면 사람 곁에서 자랐거나. 박준혁은 그를 똑바로 보았다. 김민수는 시선을 견뎠다. 무슨 뜻입니까? 아직은 아무것도. 박준혁은 미소 지었다. 이 호랑이를 관찰할 겁니다. 만약 누군가 불법으로 키우다 풀어줬다면? 그는 말을 끝맺지 않았지만 의미는 분명했다. 박준혁이 떠난 후 김민수는 최상훈에게 전화했다. 설아가 살아있어. 강천강에서 봤대. 다행이다. 최상훈은 안도했다.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어. 2008년 가을은 따뜻하고 아름다웠다. 산림은 황금빛과 붉은빛으로 물들었다. 김민수는 강천강 근처로 자주 갔다. 벌목지를 점검한다는 핑계로 설아를 찾았다. 9월 말 그의 인내가 보답받았다. 강변의 축축한 진흙에서 큰 고양이과 동물의 발자국을 발견했다. 흔적을 따라가자 작은 빈터에서 설아를 찾았다. 그녀는 햇볕 아래 누워 어린 사슴을 먹고 있었다. 김민수의 발소리에 설아는 벌떡 일어나 먹이를 지키려 했다. 그는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서 멈췄다. 설아, 나야. 그는 조용히 불렀다. 설아는 눈을 가늘게 뜨고 냄새를 맡았다. 그녀의 눈에 의심이 그리고 알아차림이 스쳤다. 그녀는 달려오지 않았지만 도망치지도 않았다. 김민수는 땅에 앉아 위협이 아님을 보였다. 설아는 잠시 후 다시 밥을 먹으며 가끔 그를 쳐다보았다. 잘했어. 예쁘나. 김민수는 속삭였다. 넌 진짜 호랑이야. 그는 1시간 가까이 그녀가 밥을 먹고 고양이처럼 몸을 닦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설아는 마지막으로 그를 쳐다보고 조용히 숲으로 사라졌다. 그의 마지막 만남이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난 줄 알았어. 아린이 말했다. 아니야. 김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2009년 봄, 마을은 새로운 소문으로 들썩였다. 호랑이가 가축과 개를 훔친다고 했다. 김민수는 그게 설아임을 알았다. 무언가 그녀를 깊은 숲에서 마을로 이끌었다. 어느 아침, 이웃 마을 소년이 관리소로 뛰어왔다. 김민수 아저씨, 호랑이가 덫에 걸렸어요. 김민수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어디서? 붉은 내 근처, 오래된 폐농장에서요. 사냥꾼들이 가죽을 벗기러 갔대요. 김민수는 소총을 들고 차로 달렸다. 최상훈을 태우고 폐농장으로 향했다. 설아야, 이건우가 복수하려는 거야. 농장에 도착했을 때 무장한 남자들이 반원으로 서서 떠들고 있었다. 무너진 헛간 벽에 기대어 설아가 덫에 갇혀 있었다. 뒷다리가 거대한 덫에 물려 쇠사슬로 묶여 있었다. 비켜. 김민수는 소총을 들고 차에서 뛰어내렸다. 산림관리소다. 모두 물러서. 남자들은 마지못해 비켰다. 이건우는 악의적인 미소를 지었다. 자연의 수호자가 나타났군. 내 애완동물 구경해라. 김민수는 설아를 보았다. 그녀의 얼굴 줄무늬를 알아보았다. 설아도 그를 알아보고 잠시 멈췄다. 이건 멸종위기종이다. 김민수는 큰 소리로 말했다. 죽이면 형사처벌받는다. 모두 해산해. 전문가가 올 거야. 무슨 전문가? 누군가 화를 냈다. 가축을 망치는데 사람을 공격하면 어쩌라고? 공격 안 해. 김민수는 단호했다. 진정제로 재우고 보호구역으로 옮길 거야. 그게 법이다. 이건우가 앞으로 나서며 소총을 들었다. 지금 끝장내야 해.
김민수는 망설임 없이 소총을 이건우에게 겨눴다. 시도해봐. 다음은 너야. 군중은 얼어붙었다. 미쳤어. 민수야? 이건우는 당황했다. 호랑이 때문에 사람에게 총을 겨누어? 돈 때문에 마지막 호랑이를 죽이려는 너야말로 미쳤지. 김민수는 반박했다. 네가 덫을 놓았어. 설아를 노린 거야. 증명해봐. 이건우는 침을 뱉었다. 증명할 필요 없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환경보호청 차량에서 박준혁과 경찰 2명이 내렸다. 이 덫은 당신 이름으로 등록됐습니다. 이건우 씨, 박준혁이 말했다. 호랑이를 덫으로 사냥하는 건 형사범죄입니다. 이건우는 창백해지며 소총을 내렸다. 나 호랑이 사냥한 거 아니야. 늑대였어. 그건 조사관에게 말하세요. 박준혁은 차갑게 답하며 경찰에게 신호했다. 설아는 어쩌죠? 김민수는 믿기지 않는 상황에 물었다. 수의사가 올 겁니다. 박준혁이 답했다. 진정제로 재우고 덫을 풀고 치료 후 재활센터로 옮길 겁니다. 그리고 먼 야생으로 돌려보낼 거예요. 김민수는 설아를 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몸부림치지 않고 경계하며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수의사가 올 때까지 설아와 함께 있어도 될까요? 야생동물 다루는 경험이 있습니다. 박준혁은 그를 주의 깊게 보았다. 이 호랑이를 아는 거죠? 그는 낮게 물었다. 작년에 내가 의심했던 그 호랑이 맞죠? 김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 설명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설아를 도웁시다. 설아는 재활센터에서 6개월을 보냈다. 다리 상처는 나았지만 수의사는 그녀의 몸에서 오래된 총알을 발견했다. 그 총알이 염증과 통증을 일으켰고 그래서 설아가 가축을 노리게 된 것이었다. 김민수는 설아를 방문할 허가를 받았다. 박준혁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불법 사육 혐의로 고소하지 않기로 했다. 결국 당신이 그녀를 살렸습니다. 그는 말했다. 설아가 지금도 당신을 알아보는 걸 보면 많은 걸 말해주죠. 이건우는 멸종위기종 불법 사냥으로 3년 집행유예를 받았다. 놀랍게도 설아의 몸에서 나온 총알이 이건우의 소총에서 발사된 것으로 확인되며 그는 설아의 어미를 죽인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다. 2010년 초 설아는 공식적으로 야생으로 돌아갔다. 라디오 목걸이를 착용하고 모든 서류를 갖췄다. 김민수는 그날 설아가 우리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잠시 멈춰 그를 바라보고 한라산 숲으로 사라졌다. 이게 끝이야? 아린이 물었다. 거의. 김민수는 미소 지었다. 에필로그가 남았지. 5년이 흘렀다. 김민수는 여전히 산림관리소에서 일했다. 박준혁에게서 설아의 소식을 들었다. 라디오 목걸이는 작동을 멈췄지만 설아는 사진 트랩에 잡혔다. 그녀는 아름다운 성체 호랑이가 되어 자신의 영역을 가졌고 짝을 찾은 듯했다. 2012년 봄 사진 트랩은 설아와 2 새끼를 포착했다. 가장 놀라운 만남은 2015년 10월에 일어났다. 김민수는 혼자 먼 벌목지를 점검했다. 최상우는 퇴직 후 서울로 이사갔다. 안개 낀 가을날 차로 돌아가던 그는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다. 고개를 돌리자 언덕 위에 설아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더 크고 위험 있었다. 하지만 이마와 눈 주위의 줄무늬로 그녀임을 알았다. 설아. 그는 속삭였다. 설아는 눈을 깜빡이지 않고 그를 보았다. 천천히 다가왔다. 김민수는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에 멈췄다. 설아는 그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냄새맡고 어깨를 머리로 살짝 부딪혔다. 김민수는 그녀의 목을 조심스럽게 만졌다. 설아는 물러나지 않았다. 몇 분간 그들은 그렇게 서 있었다. 사람과 호랑이, 신뢰와 기억으로 묶인 존재였다. 숲에서 낮은 으르렁거림이 들렸다. 2마리의 젊은 호랑이 새끼가 나타났다. 그들은 경계하며 이 장면을 보았다. 설아는 마지막으로 김민수를 보고 새끼들에게로 갔다. 그들은 함께 숲으로 사라졌다. 김민수는 그들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다. 이 만남은 그가 한 모든 일이 옳았음을 알려주었다. 그는 차가운 차를 마저 마셨다. 창밖은 어두웠다. 그래서 살아가고 있지. 아리나. 그는 말했다. 설아는 이제 8살쯤 됐어. 호랑이로선 전성기야. 박준혁이 최근에 전화해서 새끼들과 함께 봤다고 하더라. 그러니 모든 게 헛되지 않았어. 아리는 감탄하며 말했다. 내가 들은 가장 놀라운 이야기야. 이게 정말 다 사실이야? 김민수는 미소 지었다. 산림에선 놀라운 일들이 많아. 다 과학 보고서에 실리진 않지. 그는 창가로 가 어두운 숲을 바라보았다. 최영호 샤먼이 늘 말했지. 호랑이는 산의 영혼이다. 호랑이를 죽이면 영혼을 죽이는 거야. 그 말이 맞아. 호랑이 없는 이곳은 같은 곳이 아니야. 할아버지, 나도 같이 일 따라갈래. 아린이 갑자기 말했다. 순찰하는 거 보고 싶어. 설아를 만날 수도 있잖아.
김민수는 웃었다. 너 참 열정적이구나. 설아를 만나는 건 드물고 큰 영광이야. 집고양이가 아니야. 하지만 내일 순찰 갈 때 데려갈게. 누가 아나. 설아는 놀라움을 선물하곤 하니까 아리는 모험을 기대하며 미소 지었다. 창밖 나무들은 사람과 호랑이, 신뢰와 충성, 종을 초월한 우정의 이야기를 속삭였다. 깊은 숲속, 오래된 소나무 뿌리 사이의 굴에서 설아는 새끼들을 핥아주었다. 새끼들은 어미의 따뜻한 옆구리에 기대어 만족스럽게 골골거렸다. 사람과 야생 사이에서 자란 설아는 새끼들에게 인간의 냄새를 두려워하지 않되 사람을 찾지 말라고 가르쳤다. 단 한 사람, 그녀를 살려주고 자유를 준 그 사람을 제외하고 결국 이 이야기를 하기로 했구나. 백발을 깔끔한 쪽진 머리로 묶은 나이든 여성이 김민수 앞에 파이 접시를 놓았다. 아리는 알아야 해. 김민수는 딸 지은을 보며 말했다. 이제 14살이야. 자신의 결정과 책임에 대해 이해할 나이지. 지은은 아버지 옆에 앉았다. 아리는 아버지를 닮았어요. 고집 세고 정의롭죠.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떼지 않던데. 자연과 동물을 사랑해. 김민수는 자랑스러워했다. 그건 안 돼요. 지은은 농담처럼 말했다. 집에 살림관리인 한 명이면 충분해. 먼저 교육부터 받고 그 다음에 보자고요. 김민수는 웃으며 주머니에서 빛바랜 사진을 꺼냈다. 설아가 야생으로 풀려난 뒤 찍은 첫 사진이었다. 아직도 이걸 가지고 다니세요? 지은이 놀랐다. 부적이야. 김민수는 사진을 조심히 넣으며 말했다. 가끔은 규칙을 어겨도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걸 상기시켜줘. 하지만 그 책임을 져야지. 그는 창밖에서 친구와 통화하며 손짓하는 아린을 보았다. 가장 놀라운 건 마을 누구도 진실을 몰랐다는 거야.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건우는 형기를 마치고 서쪽으로 떠났어. 박준혁은 여전히 환경보호청에서 일하며 설아 소식을 전해주지. 최상우는 이사 갔지만 매달 설아 소식을 물어. 아버지는요? 지은이 물었다. 그렇게 위험을 감수한 걸 후회하세요? 김민수는 손목의 흉터를 만졌다. 어린 설아와 놀다 생긴 흔적이었다. 아니, 그는 단호히 말했다.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아. 누구나 인생에서 한 번쯤 진정한 무언가를 해야 해. 나에겐 그게 설아였어. 그날 밤, 아린을 재운 후 김민수는 현관에 앉아 밤의 살림 소리를 들었다. 멀리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한때 그의 손바닥에 올랐던 호랑이가 자유로운 산의 여왕으로 거닐고 있었다. 그녀는 고대 혈통의 계승자이자 야생의 상징이자 가장 연약한 연결이 가장 강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잠들기 전 그는 달력을 보았다. 2023년 2월 상처 입은 호랑이가 새끼를 맡긴 지 15년. 사람과 호랑이의 놀라운 15년의 이야기였다. 잠이 들며 그는 미소 지었다. 내일 아린을 데리고 살림을 걷고 설아와 함께 걸었던 길을 보여주고 짐승의 흔적과 숲의 소리를 가르칠 생각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설아가 오랜 친구와의 만남을 위해 다시 나타날지도 모른다. 이번엔 새끼뿐 아니라 손주 호랑이들까지 데리고 강원도 살림의 새로운 줄무늬 주인들. 김민수는 그 만남을 영원히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